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메아텍 브론즈 PD 양승현입니다. 우리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고 좋네요. 저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바람이 너무 선선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죠? 오늘 보니까 제강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 보러 오셨죠?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괜히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한창 메나테크에서 진행 중인 그 마스터 챌린지 다이어트 대회에 대해서 이걸 사업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뭔가 사장님들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계실 수 있잖아요. 다 참여하실 거죠? 다 참여하실 거죠? 네네. 저도 요번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제가 막상 신규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소비자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을까? 왜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챌린지의 구성이 된 가장 핵심적인 제품들, 그게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왜 메나텍 제품이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제 소비자였던 고객분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계산동에서 굉장히 큰 주물 공장을 운영하신 사장님이시거든요. 그게 벌써 이제 3대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렇게 경영이 안 돼서 한동안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에는 지금 공장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었고 또 돈도 많이 버셨고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문을 닫을 수가 있구나. 이게 사업이구나. 이런 게 자영업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지금 그분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정말 잘 나가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지금은 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글이 굉장히 화제라는 글을 보게 됐는데 자영업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뜯어말린대요. 주변에 이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요즘에는 자영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뜯어말린대요. 근데 하지 말래도 할 사람들을 결국 다 한대요. 3개월 정도, 석 달 안에 무조건 후회하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자영업을 10년 넘게 하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 그래서 인건비, 재료값, 월세, 공과금, 배달 수수료 이런 거 다 떼고 나면요. 음식점인데 어떤 업종이든 남는 게 없다. 근데 지금 시기에 전국 맛집 10% 가게들 말고는 장사가 될지언정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자영업을 오래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 사무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가정에 이제 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영업이 참 쉽지 않구나. 제 직장 다닐 때 꿈은 자영업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하게 됐고요. 지금 시기가 또 굉장히 그런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사실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굉장히 급급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통계청에서.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근데 뭘로 준비를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뭘로 준비를 한대요? 국민연금 붙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계속해서 고갈이 되고 있죠. 이 기정사실화인 사실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죠. 계속해서 근데 인상이 돼요. 왜냐하면 나눠줘야 되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20년 이상 납입을 하신 분이요.
국민연금 이제 수령을 하시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는지를 봤더니 한 100만 원 정도 받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혼자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냥 뭐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올 거냐 이제 이런 거죠.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건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원이 2년마다 전국 50대들 대상으로 4,500세대를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2005년만 해도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다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277만 원,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 거의 90% 정도 이제 급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에 한 3.9% 정도가 상승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277만 원은 10년 뒤에는 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년 뒤에는요? 600만 원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55세 기준으로요. 10년에 내가 65세가 돼요. 인플레이션 없이 쭉 35년을 더 산다는 가정은 얼마가 필요하대요? 한 17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17억 준비해 놓으셨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35년 정도는 더 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불편함 없이 부부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수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퇴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기가 있고 돈을 쓰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벌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돈을 아껴서 써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스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10%만 살아남는다 그랬는데 항상 창업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세요? 그 10%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성인 자녀들을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부양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중대지 아프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저도 정말 돈 많은 회장님들 몇 분 이제 소비자로 관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젊음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아픈 게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일이다라는 거죠. 사기당할 일 나한테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늙음하게 또 이혼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들이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도 참 만만치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기대하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래서 항상 꿈 리스트를 적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니를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10년이 지난다라고 하면 난 어떤 모습일까? 내 모습을 지금 현실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내가 꿈꾸는 기대하는 10년 후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과 이 모습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짓이라는 게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하죠.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그게 바로 미친 짓이다. 저도 사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초창기에 제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려워요, 그분들이. 어려워요. 내년 된다고 괜찮아질까요? 드물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요. 5년 후, 10년 후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내년엔 좀 괜찮아지겠지. 아, 내년에 좀 낫겠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제적인 빙하기에는 더더군다나 내가 뭘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이제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매일매일 내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따박따박 내 통장에 매달 매달 들어오는 그런 인세 소득을 만들어 놓는 일. 그게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쯤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산을 형성하는 게 자산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건물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건물에서 매달 뭐가 나와요? 월세가 따박따박 나와요. 건물 없으세요, 사장님? 왜 웃으세요? 매달 매달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산이라는 것은 매달 매달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그리고 부채는 뭐래요? 매달 매달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게 부채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자산의 기준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채로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내 자산이라고 착각을 하더라. 매달 매달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걸 가지고 내 자산이라고 착각을 하더라.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도전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산이 형성하기 쉽지 않으니 제가 오늘 한 가지 쉬운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한혜진 아시죠? 모델 한혜진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된대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이어트를 좀 하라 그래도 그렇게 다이어트를 안 하더라고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에 단 한 가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몸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몸밖에 없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저는 20대 초반에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꿈이 뭐냐 그러는데 저는 빨리 시집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제 교회 언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남자를 많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한 명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만난 남자가 있는데 제가 얼굴 보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옛날 사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분 이제 모르시는 분이죠. 모르 모르는 분이죠. 이분 이분 여자분들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사뭇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를 가면 맨날 이제 기도 제목이 남편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변에 친구 없고 왜냐면 자꾸 막 여자친구 막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게 속썩이잖아요. 그죠? 막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친구 없고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런 나한테만 잘해주고 그런 조건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데 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정신호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을 처음 만났는데 그 기준에 너무 적합해. 근데 심지어 잘생겼잖아요. 그죠? 저희 결혼식 날 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 무슨 영화 배우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도 굉장히 큰데 막 잘생겨 몸도 좋고 막 이러니까 그 제가 얼굴 보고 결혼했다 그러면 제 친구들 다 인정하는데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다 얼굴 보고 결혼했다 그러면 웃어요. 예전엔 이랬다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출산을 했잖아요. 출산을 하고 제가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뒤에서 이제 저를 서포트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애를 보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살이 막 쪄요. 그 사진 옛날 사진 찾아보면 이런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붓고 몸이 이제 점점 막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액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놔주냐 그랬더니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수액을 못 놔준다는 거예요. 혈압이 몇인데 거의 200이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30대인데 아직 혈압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높으면 이거 큰일 난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저희 신랑이 이제 마음을 단디 먹고 그때 당시에
트레스 챌린지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시즌 17이 진행이 될 타이밍에 그러면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결심과 결단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결심은 늘상 했거든요. 매일매일이 결심이에요. 근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디 먹고 이제 제품을 잘 챙겨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렇게 매일 타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그동안 이렇게 소홀히 했던 걸 열심히 먹기 시작을 하고 또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운동을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 저 이제 줌틀 화요일마다 9시에 들어오시면 이제 운동하는 방법 알려주시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또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은 없어요. 집에 왔는데 분명히 집에 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방에서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습관이라는 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또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습관을 들여놓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막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막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스가 끝난 시점에 7주였거든요. 그때는 7주 동안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비포 인바디예요. 119kg였어요. 120이 육박을 했고 체지방량이 42kg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독소잖아요. 그죠? 내장 지방 레벨이 30대면 여기 와요.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195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7주 동안 하고 나서 인바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체중이 98kg가 됐고 체지방이요 42kg에서 21kg가 됐어요. 20kg가 넘게 빠진 거죠. 그리고 체지방률이 35.4에서 21.4 저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많이 바뀌고 중요한 건 내장 지방 면적이요 90대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독소가 이렇게 해독이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인바디 점수가 90점이 된 거예요. 7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항상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말만 했을 때는 신뢰가 안 가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고 나니까 오빠는 할 수 있잖아. 맘만 먹으면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주변에서 이제 태도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습도요. 비포, 애프터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함께 도전한 이 두 분하고 같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시즌 17에 팀전으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팀전 도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팀명을 굉장히 잘 지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랑 같이 올라온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 이름이 무슨 우승일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우승이었거든요. 누가 우승했어요?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고 나니까요. 단순히 이제 몸이 좋아지고 보기에 뭐 날씬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신호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김성희 사장님처럼 날씬한 사람이 살 뺐을 땐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신호 사장님이 20kg를 뺐다라고 하니까 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그렇게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정신호 사장님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저희가 팀전 우승했잖아요. 우승 상품이 얼마치인지 아세요? 거의 1,000만 원치 가까이 왔어요. 각 인당 300만 원 정도의 제품이 무료로 왔고요. 그 예외적으로 저희가 미션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9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런 상품이 오더라고요. 또 그걸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 무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음 시즌에 저희 리더 사장님들이 다 같이 도전을 했어요. 다 같이 도전을 해서 총 7명이 도전을 했는데요. 그 7명의 도합 평균 감량 체지방률이 10.2%가 감량이 됐어요.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그렇게 다 감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날씬하신 분들도 항상 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하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한번 결과를 만들어서 이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고 인세 소득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는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다이어트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영원한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관리를 스펙으로 생각하는 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다이어트 시장이 영원할 것이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식생활이 굉장히 서구화가 됐죠. 그래서 갑자기 막 고기를 먹고 인스턴트를 먹고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양인들은 저희가 예로부터 뭘 많이 먹었죠? 이제 채소, 곡식 막 이런 걸 많이 먹었잖아요. 소화 단계가 긴 음식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서양인 사람들보다 장 길이가 굉장히 길대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 긴 장 안에 곳곳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 발병률 1위 국가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음식이 굉장히 안 좋게 변해서 이렇게 고도비만 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는 이제 다이어트,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을 빼야 되는지 제가 이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보기에 미간상에도 좋지만 이제는 비만이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 고혈압 있으신 분, 뭐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뭐부터 하라고 얘기해요? 살부터 빼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비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는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판매되는 정말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유행이냐면 자기 전에 두 알만 먹고 자세요. 그럼 뭐 800칼로리가 버닝된대요.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해보셔야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800칼로리가 버닝이 될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안 되니까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는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지 사실 잘못된 다이어트를 초이스를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살찌는 이유 뭘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보다 먹는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사실은 살이 찌는 거겠죠.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잘 안 움직이시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지만 요즘에는요,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지금 안 좋은 독소들의 몸속으로 유입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섭취,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유전, 뭐 오래 앉아있는 안 움직이시는 분들 다 살찐 요인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환경적인 부분, 영양소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무언가를 먹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음식을 꼭 먹어야만 살까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음식을 먹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까? 음식 안에 내 몸을 구성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이 그렇게 창조를 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 안에 좋은 것들을 내 몸을 구성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음식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한번 보면 이제 이 두 분이 의사잖아요. 같은 땅에서 똑같은 과일을 계속해서 경작하면 어떻게 된대요? 땅속엔 영양소들이 다 고갈돼 버린대요. 이미 너무 많이 고갈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 너무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속성 재배를 막 해내죠. 땅이 충분하게 이 곡식들의 영양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늬만 과일이고 무늬만 야채인 것 그런 작물들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영양소 먹었다. 그거 먹으면서 아, 나 비타민 먹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먹어야 된다 그랬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 5대 영양소 꼭 먹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5대 영양소 먹으면 되는데 탄수화물도 종류가 200가지가 넘고요. 지방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단백질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비타민, 미네랄 5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충족을 시켜줄 것인가예요. 그래서 50가지가 넘는 비타민 중에 미네랄 중에 철분이라는 거 하나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50년대 사과 2개만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13개 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분 하나 먹으려고 사과를 13개를 먹어야 되면 여러분 5대 영양소 하루 중에 필요량으로 다 섭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 다이어트 되겠어요? 다이어트 하려다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할 때 고민이 뭐냐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식단이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뭘 먹어야 되는가. 음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뭘 먹는 거예요?
보충제를 먹는 거예요. 이제는 영양소가 외부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칼로리를 일단 줄이거든요. 안 먹어요. 그렇죠? 절제해서 먹어요. 샐러드 한 접시 먹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있겠어요. 그 물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영양 구성비를 다 맞출 것인가, 하루 중에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다 맞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만약에 음식으로 해 드시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재료들을 다 공수해다가 내가 어떤 요리를 매일매일 어떻게 할 것인가 삼시세끼 먹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식단에 관한 문제가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트루헬스예요. 트루헬스 안에는 우리가 하루 중에 먹어야 하는 100%의 영양 구성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품을 막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로 넘어가요.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다이어트가 그 허벌라이프 쉐이크 있잖아요. 제가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허벌나게 먹었어요. 왜냐면 그게 그 네트워크인지도 모르고 저는 먹었어요. 살 빼준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먹으면 된대요. 근데 그거 하나 먹었는데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도 자꾸 요요가 생겨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제 고객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살은 빼는 거 누구나 다 빼봤잖아요. 그죠? 10kg도 빼고 20kg도 빼요. 뺄 때는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평생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지를 할 때 내가 운동을 막 허벌나게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그래서 식단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영양소예요. 어떤 영양소를 드시느냐에 따라서 해독의 정도가 달라지고 유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의 영양 구성비를 갖춰놓은 것이 바로 트레스 패키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챌린지 지금 다이어트 대회 막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부터 인바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패키지를 구매를 하셔야지 구매 코드가 이제 차별 코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패키지로 도전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최적의 밸런스 구성비로 영양 구성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도전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이어트 제품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트루헬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메나테크는 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면역. 그러니까 면역이 뭐예요, 사장님들? 면역은 세포의 선모의 숫자다. 이거 안 배우셨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면역이라는 것은 세포에 달린 선모의 숫자가 면역력이다라고 이게 이제는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하프의 생화학 교과서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안테나를 달아주는 세포의 선모를 만들어주는 전 세계 유일한 독점 물질이 바로 이 메나테크 안에 있죠. 그래서 메나테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양소 이 글리칸이라는 물질이 다이어트에서도 지금 굉장히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마다 전부 다 이런 선모들이 있어요. 미세한 선모들이. 모양은 각기 다 다른데요. 전부 선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뇌 신경물질에도 선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YTN에서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YTN 선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만의 비밀이 풀렸는데 바로 선모가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뇌 신경세포의 선모 길이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요. 정상쥐는요, 이 선모가 정상 길이에요. 그런데 비만쥐는요, 이 선모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구성하는 물질이 부족하거나 이 선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배고프다라는 신호를 그러니까 포만 신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나 배불러, 그만 먹어. 이 신호를 인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 그런 적 없으세요? 괜히 앞에 음식이 있는데 배는 부른데 이상하게 내 손은 막 움직이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나 분명히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뭔가 자꾸 입이 허전해. 그래서 계속 막 먹는 그런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게 바로 선모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안테나를 생성해서 면역과 다이어트의 핵심이 되는 21세기 최고의 제품이 바로 이 글리칸이라는 성분. 특히나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이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독소를 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독소를요, 세포 안에도 이런 독소들이 막 있어요. 이 세포 안에 독소를 뭘 통해서 배출을 하냐면요. 섬모 밑에 있는 펌프를 통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섬모가 없으신 분들은 펌프가 있어요, 없어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차원의 그 안 좋은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좋은 영양소를 인지해서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좋은 영양소를 세포 속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모가 없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를 보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요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앞으로 제품 선택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일단 이렇게 살이 쪘어. 이게 다 지방이에요. 지방 안에 이 점점점 까만 게 다 독소란 말이죠. 지방은요, 항상 독소를 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숨만 쉬어도 지금 활성산소라든지 독소가 유입이 돼요. 미세먼지 막 여러 가지가 그죠? 근데 우리가 안 좋은 걸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몸에 다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놔야 되는데 얘네가 내 몸이 위험해라고 생각을 해놓으니까 어디다 쌓아놓냐면 우리 몸의 보호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몸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보호물질의 역할을 하는 지방 안에다가 얘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지방 안에다가 독소를 계속 숨기니까 우리 몸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복부. 또 어디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겨요. 안 좋은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꾸 나이가 들면서 뭐가 나와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물질이 계속 생기면요. 우리 몸에서는 보호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살이 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꼽자면요. 안 좋은 걸 많이 유입을 시키실수록 지방은 생성이 된다.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요. 그럼 지방이 분해가 되잖아요. 지방이 분해가 되면 그 속에 있던 뭐가 나와요? 독소가 나와요. 혈관으로 이제 막 나와요. 그러면 혈관에 독소 포화도가 높아져 우리 몸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식욕을 자극을 해요. 자꾸 먹어서 이걸 지방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숨기기 위해서 자꾸만 지방을 만들 수 있게끔 식욕을 자극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요요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몸 안에 있는 혈중의 독소가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이어트를 한번 보면 저희는 해독에 필요한 완벽한 밸런스의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요. 해독의 역할을 하는 장기가 어디죠? 간에서 해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간에서 완벽하게 해독을 하는데 해독을 할 땐 재료가 필요해요. 그냥 해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좋은 기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보조 효소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내 몸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해독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간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물의 형태로 바꾸는 걸 해독이 지용성 독소를 물의 형태로 바꿔서 소변이나 대변을 막 내보내야 돼. 땀으로도 내보내야 되고.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네. 그러면 해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의 밸런스를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독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지방이 분해가 되고 그 혈관 속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독소를 완벽하게 해독을 하고 나니 내 몸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 몸이 위험하지 않네?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지방을 쌓지 않아도 되겠다. 이게 바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의 기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관건은요. 항상 해독이에요. 얼마만큼의 해독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세포 차원에서 해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글리칸 다이어트가 가장 획기적인 다이어트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첫 번째 글리칸이라는 세포의 안테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품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굉장히 다이어트에 중요한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그 단백질 브랜드 체인지를 해주시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백질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몸에. 그래서 단백질 먹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내 몸의 구성 성분이에요. 단백질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있죠. 전부 구성 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나 피부, 뼈, 손톱, 머리카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이고요. 이게 얼마만큼 빨리 회복이 되는지는 단백질을 내가 얼마만큼 넣어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피부가 많이 처졌어. 그러니까 단백질을 얼마나 넣어줄 수 있느냐, 흡수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복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각종 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원료가 됩니다. 나이 들면서 대사가 자꾸 안 돼요. 대사가 안 되면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소라는 게요, 땡겨서 쓰는 거거든요. 효소는 땡겨서 내가 쓸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쓸 수 있는 효소의 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이가 드시면 외부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효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있는데 그 효소들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여러분 행복 호르몬 뭐라 그래요? 세로토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울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인바디 한번 꼭 해보세요. 인바디 하시면 근육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렇게 질환이 오는 거죠. 성장 호르몬도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주 원료로 만듭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에 아이들한테는 키 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적혈구, 백혈구, 면역세포 이런 거 기본적으로 만드는 재료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골골대고 아프신 분들 있죠. 기본적으로 단백질 다 부족하세요. 인바디 재보면 나이 드시면서 전부 다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면역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삼탑 작용이 잘 안 돼요. 혈액 내에 삼탑 밸런스가 이제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삼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부종이에요. 우리 수분 대사 잘 안 된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혈액 내 단백질 농도가 적어지면 그런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종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전부 다 인바디 해보시면 전부 다 근육량이 다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질 먼저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짜게 먹지 않는데 자꾸 부어요. 인바디를 해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단백질 안 드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몸이 다 부어요. 그런데 음식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죠. 나 뭐 잘 안 먹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뭐 잘 안 드시는데 단백질도 안 먹어 이런 분들은 어디가 붓냐면 복부 주변이 부어요. 그러니까 배만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양을 늘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양소 운반 역할도 노폐물 운반하는 역할도 다 뭐가 하냐면 단백질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자, 그럼 어떤 단백질 먹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제품 선택하기 굉장히 수월해지죠.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분해할 때 노폐물이 적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장님들. 단백질은요, 분자 구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내 몸에서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다 분해를 시켜야 돼요. 이게 분해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다 재료가 있어야지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루 중에 먹을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몸에 이걸 분해하는 효소라든지 재료가 모자라. 그럼 이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분해가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부패되는 거예요. 염증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요. 안 좋은 단백질들을 많이 드시면 그렇게 염증이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장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안 좋은 단백질 드셔서 그럴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음식. 요즘은 사장님들이 드시는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이 어떤가? 육류 대부분 많이 드세요. 소, 뭐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키울 때 뭘 먹여서 키워요? 뭘 먹여서 키워요? 사료 먹이잖아요. 왜 사료 먹죠? 살이 빨리 쪄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한우죠. 그 한우가 왜 맛있냐면 마블링이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마블링이 다 뭐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얘네를 사육하는 방식이요. 사료를 먹어서 막 살을 찌우고요. 더 빨리 성장하라고 성장 촉진제를 막 주사로 놔요. 성장 촉진제를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몸에 막 염증이 생기거든요. 얘는 운동도 안 하고 거기 갇혀가지고 케이지에 갇혀서 우리에 갇혀서 먹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어때요? 항생제를 거기다 또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류를 우리는 먹고 있어요. 지금 좋다고 먹고 있어요. 비싼 가격을 치르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얘네가 이제 우유를 막 만들고요. 그죠? 닭이 또 계란을 낳고요. 이게 정상적인 걸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가격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자연 방사된, 그쵸? 방목해서 키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싸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 대부분 유당이 소화가 안 돼요. 유당불내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을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애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간식으로 항상 우유를 배급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학생들한테 우유 안 주는 거 아시죠? 학부모들이 난리 나가지고 이 우유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이제 우유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콩 단백질이 많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콩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저해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적정량을 먹어도 그 이하로 이제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선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소금도 가려서 먹는데요. 그죠? 해양이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됐으면 이제 중금속에 그런 그 노출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생선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분해시 노폐물이 적은 거 이제 안 좋은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피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화되기 쉬운 그런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콩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끓여야지 사실은 몸에 좋대요. 소화 흡수가 잘 된대요. 오래 끓여가지고 이게 발효시켜서 먹는 그런 종류의 단백질들이 몸에 좋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조림 같은 경우도 환자식으로 이제 항상 거론이 되는 건데 이게 오래 끓이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오래 삶아서 끓여서 거기에다 간장을 넣어가지고 조리는데 그 간장 안에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이 같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소화 흡수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을 드시는 것도 음식으로 드실 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많이 섭취를 권장하는 게 이제 단백질 보충제죠. 단백질 보충제도 종류가 있습니다. 식물성이 있고요, 동물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식물성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동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제품을 같이 빗대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지금 뭐 아메이나 허벌라이프나 뭐 뉴스키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단백질을 판매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을 판매를 할 때 대부분 주원료로 들어가는 것이 분리대두 단백이라는 거예요. 분리대두 단백질. 이게 대두에서 기름을 빼고 유해 성분을 뺀 걸 이제 분리대두 단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왜 쓰냐면 이게 저렴해요. 대두콩으로 만들었잖아요. 대두는 유전자 변형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GMO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 얘는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대두콩은 기본적으로 알러지를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각광받는 것이 완두콩이에요. 완두로 단백질을 만들어낸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저희가 트로플래니시 안에 대두 단백을 사용을 하다가 완두 단백으로 이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완두 단백은요 현재까지는 유전자 변형 종자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GMO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죠. 전혀 유전자가 없고 알러지 유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율도 굉장히 높아요. 소화 단계가 복잡해서 그렇지 소화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단백질에 플러스 쌀 단백을 같이 조합을 해서 슈퍼아미노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트루플래닛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두콩이 단백질 파우더로 각광받고 있다. 떼통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시는 그런 단백질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GMO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면 3,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대요. GMO를 드시던 분들을 유기농 식사 또는 비GMO로 전환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뭐가 좋아졌냐면 만성적인 소화불량, 피로감, 내장 이상 증세, 비만 이런 것들이 전환 후에 거의 사라졌대요. 그리고 위와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을 과도하게 팽창시켜서 이렇게 비만을 유도하기도 하는 게 바로 GMO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품 알레르기, 뭐 과민성 반응, 심리적인 불안감, 우울증 이런 것도 유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넌 GMO 식품으로 완전히 전환한 후에는 이런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임신 안 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GMO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평균 정액 생산량이 59%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음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GMO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이제 마트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팔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코스트코가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메나테크는 정말 건강한 그런 식사 대용 쉐이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문제없는 식사 대용 쉐이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과정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식사 대용 쉐이크는 합성이거나 합성에다 천연을 조금 섞는데요. 그래서 티가 안 나게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정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에 들어가는 당만을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MSG, 뭐 인공 감미료라든지 뭐 조미료 이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았고요. 글루텐도 전혀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두콩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유제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넌지에뭐예요. 유전자 변형콩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말 건강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중 조절용 식품인데 여기에 더 대박인 건 뭐냐면 하루에 영양 구성비를 이 안에 다 맞춰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뉴전트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절용, 체중 조절용 식품들을 다 한번 찾아보래. 이 정도 완벽한 영양 구성비를 갖추고 있는 제품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영양 구성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진 게 바로 트루플래닛이 저희 챌린지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요, 식물성과 동물성인데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잘 섞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성은 근육을 빠르게 합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육을 빠르게 붙이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걸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식물성 단백질이 해요. 그래서 지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식물성 단백질을 소개해드렸고 이 오소린을 반드시 같이 드셔야지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 그리고 핵심은 오소린이에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유청 단백질이거든요. 우유는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제인, 소화 잘 안 되는 단백질. 그리고 그중 20%가 유청 단백질이라고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운동하신 분들 이거 많이 드시죠. 근데 유청 단백질도요. 이 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청 단백질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몸에 염증을 그대로 유발합니다. 장도 약화시켜요. 그래서 잘 보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급이 농축 유청이라는 것은 그걸 이렇게 농축시킨 거, 유청을 농축시킨 게 농축 유청 단백질이고 순도가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이 유당이라는 걸 분리해낸 거. 우리가 유당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청에서 유당을 분리해낸 게 분리유청 단백질이에요. 보통은 이걸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요. 단백질 기본적인 분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다 쪼개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쪼개놓은 단백질을 드셔야지 이게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근육으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많이 이제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독소들이 항상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암모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 안 좋거나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단백질 잘못 드시면 쥐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단백질이 가수분해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유당불내증이나 알러지가 있어도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20분 전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20분 안쪽으로 이 단백질을 같이 드셔주시면 근육 합성, 그 내가 운동한 그 부위에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 활용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허벅지 근육을 만들고 싶어. 얘가 알아서 찾아가지 않거든요. 내가 거기를 먼저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극이 된 상태에서 단백질을 드셔야지 그쪽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소린에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을 포함해서 총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내 몸에 섭성이 안 돼서 외부적으로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단백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오소린 뒷면에 이제 원료의 함량을 한번 보면 가수분해 단백이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가장 앞에 나올수록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뒤에 보면 데도레시틴을 왜 넣어놨냐면 이 보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지에모가 아닌 GMO가 아닌 넌지에모의 데도레시틴을 보존의 형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0.1% 정도만 넣었어요. 그 나머지 99.9%가 뭐예요?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다. 그래서 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단백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 향료나 스테비아, 감미료, 카제인 뭐 이런 거 전혀 넣지 않았다. 순수 그냥 단백질만 넣어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플래니시와 오소린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이 근육을 빨리 합성시키고 이걸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이 바로 이 퓨어라는 제품이에요. 다이어트 하는데 왜 간영양제를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간영양제를 안 드시면 다이어트가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트레이스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관리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처음에 막 이제 3kg, 4kg씩 막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4%를 간신히 채워서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이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챌린지 시작하는 지금 시점부터 트루퓨어를 몸에다가 들이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쌍한 장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해독을 하잖아요.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해독하는 과정 중에 불순물이 또 나와. 그럼 그 활성산소로부터 간을 또 보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시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간 보호하는 보호제를 넣어주어야만이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역할들을 다 간에서 해요. 여러분들 대사하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담즙, 이 간에서 노폐물을 해독을 해서 노폐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배출을 하냐면 담즙이라는 소화액의 형태로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이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담즙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변 색깔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변 색깔이 애들 변 색깔 보면 어때요? 황금색이잖아요. 그죠? 그 색깔이 담즙의 색깔이에요. 그런데 성인분들 보잖아요. 변 보고 나서 이제 색깔을 보면 대부분 황금색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소화액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간에서 해독을 했는데 그 노폐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거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트루퓨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트루퓨어와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서 간을 보호를 해주셔야지 이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합성 기능, 비타민, 무기질, 호르몬 대사, 뭐 해독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이 살 안 빠져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되냐면 트루퓨어를 하루에 10포씩 계속해서 드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고 이런 지방간을 걷어내는 역할을 먼저 해주셔야 살 빠집니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노랗거나 충혈됐거나 기본적으로 간 안 좋으신 분들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못 일어나거나 무기력하거나 이런 분들이 트루표를 드시면서 간이 개선이 돼서 대사 기능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기분 좋게 컨디션 좋게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컨디션이 좋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제품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챌린지를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6주 만에 내 몸을 완벽하게 케어를 하면 그게 곧 뭐가 되냐면 그게 곧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주 패키지와 8주 패키지가 있습니다. 대회는 총 6주인데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20만 원 상당의 제품이 무료 제품이 무료로 따라오게 됩니다. 디럭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격 할인의 차이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패키지를 2개 구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33만 원 정도 이제 할인이 되는 거예요. 가격 할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꾸준하게 제품을 또 먹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럭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6주 동안 이런 챌린지가 이어지면서 6주가 끝난 시점에는 저희가 개인전, 단체전, 미션전, 특별전을 통해서 이렇게 수상하시는 분들을 또 뽑기도 해요. 여기에 당선이 되시면 저희가 200만 원, 300만 원치 제품을 또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1, 2, 3등만 뭐 선물을 주냐?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체지방 감량률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4%를 한번 빼보겠다. 7%를 빼보겠다. 7% 감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구매를 했던 이 트레스 패키지 하나를 그냥 무료로 다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이 좋아지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제품을 공짜로 얻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바로 챌린지의 특징입니다. 제가 고객 관리를 하면서 몇 분의 이제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21살 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 시즌 17 시즌에 저희 신랑이랑 같이 우승을 한 친구예요. 그런데 첫 챌린지 17 시즌에 몇 프로가 빠졌냐면 4%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너무 많이 감량을 했고 김성희 사장님이 그때 당시 10%가 감량이 돼서 얼떨결에 팀을 잘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새 시즌을 연달아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처음에 인바디를 재기 전에 살을 좀 빼고 왔더라고요. 처음 저 만났을 때 세 자리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100kg가 넘는 그런 몸무게에 골격근량 별로 안 되죠. 체지방량이 50kg가 넘어요. 저는 젊은데 이런 친구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점수가 지금 49점이에요. 저희 신랑이 195였는데 이 친구 240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챌린지를 열심히 이제 한 달을 도전을 했잖아요. 4%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2시즌 연속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마지막 시즌에 도전한 결과입니다. 99kg에서 71kg가 됐고요. 50kg, 체지방량 킬로그램이 50이었는데 20kg가 됐어요. 그래서 체지방만 30.5kg가 감량이 됐어요. 체지방률은 51%였어요. 51%, 21살에. 근데 28.3%까지 이제 감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합 체지방률이 한 22% 정도가 감량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 도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간을 관리하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은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즌에도 10.2%가 빠졌고요. 세 번째 시즌에도 8.6%가 빠졌어요. 근데 첫 번째 시즌에는 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4%밖에 안 빠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만났어요. 이거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더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관건인데 다이어트는 유지를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세상에 얼마나 되냐. 이건 제대로 해독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트레이스가 그걸 만들어주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무섭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같이 사업하고 싶어요. 같이 사업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트루에스를 18시즌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이렇게 되고 이 오빠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날씬해지셨죠. 특히 이사장님 개인전 우승하셨고요. 여기도 이제 퍼펙트 개인전 우승을 하셨는데 이분은 한 시즌에 16%를 감량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빠지는 그런 간 관리가 잘 돼 있고 대사가 잘 되는 그런 몸을 가지신 분들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렇게 화보 촬영을 해본 결혼식 이후로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하고 같이 촬영도 한번 해보고 이분은 편의점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최계령 사장님 파트너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52점이었어요. 인바디 점수가. 게다가 체중이 88kg에 체지방이 46. 근데 이제 이분도 2시즌 연속으로 도전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내장 지방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래서 모습도 너무 예뻐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난 시즌에 팀전으로 우승 후보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비즈니스도 이제 이번에 이제 ED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시즌 연속으로 이제 ED를 달성을 하셔서 주변에 한 10명 넘는 분한테 트레스 전달을 하셨대요. 막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물어봤대요. 이렇게 많이 살이 빠지니까 주변에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적으로 좀 연결이 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이번 기수 이제 지난 기수 MET 수료하신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분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오신 거였어요. 처음에 다이어트 그냥 해봤는데 관리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다이어트를 못하다가 부정화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김성희 사장님 같이 케어를 해주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챌린지 도전에서 몇 프로 감량하셨냐면 마이너스 9%. 9.2%가 이제 감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페스트 때 이제 스피치도 하셨죠. 근데 이렇게 감량이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얘들 뭐 했어? 뭐 먹고 뺐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헬스장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막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와가지고 저도 그거 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강남까지 쫓아와서 그분 트루에스를 막 하시고. 그래 같이 일을 하는 언니가 있는데 사촌 언니가 뭐 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 언니가 강남까지 본인이 그냥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도 살 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분도 이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저분 주변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에 챌린지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 챌린지를 할 때 그동안 이제 본인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달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10일 만에 실버 ED를 가셨어요. 만점이나 매출로 얼마죠?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얼결에 밑에서 이제 그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몇 명 전달했는데 이분도 10일 만에 실버이지를 가셨어요. 이렇게 내가 그냥 다이어트를 했을 뿐인데 주변에서 난리가 나서 이 결과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하게 되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이어트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이끌어주시는 스폰서 사장님들 항상 뭘 얘기하셨을까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인바디 상담해주고 이런 강의 내가 알고 꾸준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같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MET라든지 이런 사업 설명의 OM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라든지 항상 여기 와서 앉아서 듣고 제대로 내가 챙겨 먹게 되니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제 이 MET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MET라는 건 초보 사업자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메나테크에 대해서 제품이라든지 회사, 뭐 아이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ET에 내가 수료를 하고 내가 정말 좋으면 이 시스템에 몇 명을 참여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안에서 자산을 만들고 인세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료를 하고 매 기수마다 2명씩 초대할 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MET가 1년에 6번, 7번 정도가 돌아가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내 산하에 MET 수료생이 240명이 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 초대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50%만 입교를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120명 정도가 MET를 수료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딜 가나 20대 80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20%만 사업에 나와 함께 동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는 1년 동안 24명 정도의 파트너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나는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의 본즈 PD라는 따박따박 8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 사업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 이제 면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를 살아가면서 어떤 제품, 좋은 제품들은 선택해서 꾸준히 먹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그것이 곧 자산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챌린지가 저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메나테크에 처음 왔을 때는요. 성공하신 분들은 그냥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여기에서 리더 사장님들을 딱 바라보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에 다닐 때 그 상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는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니까 저는 정지만 사장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전 송명희 사장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만 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유가 되죠. 시간적인 자유도 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그 일평 남짓한 약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병원을 벗어나는 게 소원인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결국엔 성공이 아니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 시간적인 자유, 내가 언제 무엇을 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 그 정지만 사장이 지금 다른 데 가 계셔도 되는데요.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저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고자 하는데 시간을 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계신 거죠. 이 일을 하면서 친구를 굉장히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이 안에 저랑 함께하는 그런 멤버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저를 응원해주는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는 메나테크 안에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 이 안에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취하고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성공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함께하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취와 보람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누구보다 사실은 어떤 일보다 어떤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이제 나를 성장시키는 게 전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강의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고 이런 것들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치와 나눔이 있는 비즈니스예요. 저희가 M5M이라고 그래서 미션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500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는 미션을 회사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하나 구매하시더라도 그 제품이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기아 아동들에게 도네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인생이라면 그거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나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옳은 선택은 기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원하시는 삶을 만드는 그런 출발이 바로 이 메나텍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